네, 수요일 김장타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총선 출마 때문에 못 나오셨던 장진영 변호사가 오늘은 재판 일정 때문에 못 나오셔서요.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덩그러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진영 변호사는 잠시 후에 전화로 잠깐 만나보겠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수민 평론가, 오늘도 장 변호사 없이 네. 진행되는데 괜찮으신 거죠? 더 좋으십니까? 괜찮지 않죠. 괜찮지 않아요? 네, 좀 놀리고 이런 재미로 그 재미가. 방송국에 왔는데 네. 또 재판 때문에 안 오신다고. 총선에 낙선을 하셔도 먹고 살 길이 다 있는 네. 이런 분들이 자꾸 출마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회의감 또 몰려옵니다. 네, 변호사 라이센스는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4522번님이 일단 문자를 주셨는데 장지영 변호사님 생업으로 돌아가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따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를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미래통합당 청년 비대위 측 얘기를 들었어요. 한마디로 지금 지도부는 물러나라.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왜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건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총선 이후의 통합당의 모습이 총선 전의 모습과 숨이 쌍관을 이룬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저희 집 빗자루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빗자루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이제 좀 정부나 정권의 불만이 그래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번에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국민들이 있을 텐데 이럴 때 이제 보통은 소수 정당을 키우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제1야당을 도구로 써서 네, 정권을 견제하고 그러곤 하는데 그렇죠. 저희 집 빗자루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할 때 빗자루에서 비가 떨어져요. 네. 예, 쓰레기를 다시 양산을 하기 때문에 빗자루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용도 예, 상실이군요. 지금 우리나라의 네. 제1야당이 그러한 빗자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총선 이후에도 네. 계속 보여주고 있다. 네. 아마 지금 통합당 지지층에서도 혀를 차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조금 더 질서 정연한 제1야당을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네네. 나중에 평가 가능한 부분이겠고요.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 김종인 비대위 얘기 나온 것 자체가 당 내에서 이것을 수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네. 당원들 스스로도 일각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서 네.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미래통합당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판이다. 네. 어제 비대위 가결 이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통합당의 강화 기자들이나 다 위원장이 말씀해 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냥 자연인인데 내가 내가 무슨 이번에는 이미 결정돼 실망을 하셨나요? 아니 나는 어떻게 되시냐 나는 아무 얘기 듣지도 못해서 지금까지 이게 연장은 난 그냥 보고를 했는지 내가 잘 알지를 못하니까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말씀하셨나요?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딱 떨어지는 말씀은 없었고요. 귀에 들어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자연인인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왜 굳이 자연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나는 답답할 게 없다고 봐요.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고도의 전략 네. 이전에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제대로 비대위원장을 해보려면 기간이라든지 권한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나 그렇게 아쉬울 거 없다? 조급하게 아쉬울 것도 없고 바라지 않는다. 제대로 안 줄 거면 네. 조금 기다리신 것 같긴 해요. 이것도 이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좀 모처해서 네, 좀 네. 약주를 한 잔 하고 왔다고 하는데 만취 상태는 당연히 아니었고요. 네, 네. 조금 소식을 기다리긴 했는데 본인 마음속에서는 조건은 분명하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네. 경우에는 하겠다, 어떤 경우는 안 하겠다인데 안 하겠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한 거고 네.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네. 반드시 그게 통합당 비대위원장인가 이런 제2의 카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은 아직 가까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2의 카드는 뭘까요? 저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네. 좀 지르듯이 짚었기 때문에 네. 예친 김에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김종인 위원장이 그 통합당의 공동선대위원장 수락하기 전에
그 한 몇 주 전쯤만 해도 제3지대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예, 제3지대를 얘기를 하다가 마치 오늘 안 나온 장진영 변호사처럼 네. 제3지대 얘기하다가 통합당에 가셨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통합당 이제 총선 다 끝났고 네. 앞으로 선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 이제 통합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새로운 길을 갈래. 네, 그런 식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플랜 B도 가동될 수도 있다. 정말 제3지대가 또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3지대 얘기하신 갑자기 손학규 전 대표가 어른거리는 건 왜일까요? 만덕산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통합당 지도부가 어쨌든 조건 만들어 드릴 테니 잠시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물론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는 네. 일부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음 달 6일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그 임기 제한 규정, 그러니까 8월 말로 되는 걸 바꾸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조건이 맞춰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또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1년 정도는 더 하게 하거나 하는 식으로 임기를 바꾸게 된다면은 그거는 또 5월 6일이면 연휴 끝나자마자거든요. 네네.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때 이제 조건이 바뀌면 김종인 전 위원장 수락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며칠 사이에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당내에서 더 커진다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전국위원회가 뭐 성원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렬이 될 가능성 아직 배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 지금 40대 경제기술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당장에 김세현 네네. 의원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40대에다가 기업 경영을 했고 경제 쪽으로 그래도 좀 전문성을 갖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근데 너무 한 명밖에 없어서 너무 한 명밖에 네, 없으니까. 그나마 한 명 더 거론되는 분이 이제 네. 홍정욱 아, 전 헤럴드 경제 사장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뭐 좀 바람직해 보이는 상을 제시한 수준이라서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진심이더라도 이것 때문에 당내 중진들이 반감을 갖거나 경계심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봐요. 네. 아직까지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네. 40대 경제기술은 뭐 띄워놨다가 네. 그 사람이 잘 커서 통합당에 도움이 됐는데 대선 후보는 다른 사람이 되면 중진 입장에서는 자기가 되면 더 네. 좋은 걸 수도 있거든요. 네네. 자기가 대통령 돼서 국무총리 김세현 하겠다 네,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식으로. 네. 저는 40대 경제기술론보다는 오히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당 중진들하고 좀 각을 세울 수도 있는 젊은 830 세대라고 부르는 그 비대위원들을 앉히는 것이 더 경계가 네.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물론 청년 당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네. 좀 친 김종인 청년 당원들이 비대위로 발탁이 되는 사태가 오히려 중진들에게는 더 우려될 것이다. 그래서 830 세대 비대위원이 김종인 위원장 말을 너무 잘 듣거나 네. 아니면 한술 더 뜨거나 더 뜨거나. 이런 사태를 또 우려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군요.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인 장진영 변호사 연결돼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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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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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영입니다. 지금 네.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계신지요? 네. 지금 경부고속도로 타고 네. 충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 안입니다. 네. 고속버스 안에서 예, 안에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 우리 김장타임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미 네. 그 장 변호사님이 이제 안 보이시니까 유튜브에서 안 보이시니까 생업으로 돌아가신 예. 거냐 이런 청취자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그 육성으로 직접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지금 네. 뭐 변호사 업무는 계속해 왔으니까 네. 이제 선거 때 이렇게 많이 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 업무를 열심히 해야죠. 네. 먹고 살아야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김소연 평론가와 함께 이 김종인 그 비대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통합당 네. 소속이시니까 네. 기본적으로 장지현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종인 비대위 지금 이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막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립니다. 예. 조심조심 얘기해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버스라서. 그렇죠. 예, 옆에 분들이 어. 화내실까봐. 네. 여기서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둬가지고 네. 한 줄에 이제 뭐 다 앉지 않습니다. 띄엄띄엄 그렇군요. 앉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는 저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네.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음.
당 밖에 있는 그것도 그렇게 이제 고령의 어른신한테 네.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우리 현실 정치의 수준이다. 네네. 라는 점에서는 정말 반성할 게 많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김종인 카드만한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네. 그런 대안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하고는 별개로 또 현실은 현실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에서도 지금 홍준표 지금 당선자 네. 그분이 자꾸 이제 당으로 들어오신다. 그리고 또 뭐 주도권을 갖겠다. 뭐 이런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제어할 만한, 네. 컨트롤할 만한 그런 카리스마나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김종인 카드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카드가 아니냐. 그럼 당내 이렇게 일부 중진 의원들이 주장하는 이 자강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거군요. 그만한 인자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보시는 좀 다른 거군요. 거고요. 네네. 예, 그 당내 중진들이 우리끼리 하자. 네. 저한테도 이제 전화를 주셨던데 몇 분이. 네네. 근데 이제 뭐 말은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부분에서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어저께 이제 그 전국위원회에서도 네네. 더 다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종인 그 안건을 통과를 시킨 거죠. 그러면 그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제한 권한을 달라. 그리고 시기는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현 지도부가 다음 달 초에 상임 정국이 열어서 이 임기 제한 규정을 바꿀 것 같아요. 바꾼다는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모셔와야 된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지금 절차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전국위원들이 네. 그렇게 의결을 했잖아요. 네. 저는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네. 다른 마땅한 대안이 그 사이에 나오지 않는 한은 네. 예, 그 규정을 바꿔서라도 네.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보고 낫다. 이게 네. 지금 뭐 무기한은 아니죠. 무기한은 아니고 이제 뭐 3월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 네,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무제한 권한을 준다. 근데 그것도 네. 표현이 너무 과격해요. 이게 네. 당이라는 게 당원과 당규가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네. 그 범위 내에서 뭘 하는 거지 무슨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거나 이런 거 불가능한 겁니다. 원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명숙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말씀만 들어서는 버스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지금 그래요? 고속버스 인터뷰 반응이 훨씬 좋다는 우리 PD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자가용 버스 아닌가요? 혹시? 자가용 버스. 네. 자가용 버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소민 평론가 다음에 제가 저랑 네. 또 한 판 합시다. 네, 컴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권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양정숙 당선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이죠. 그 지금 부동산 의혹 등등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 우리 사전 직전에 알았다. 그리고 네. 또 뭐 어떤 일부 그 혐의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검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 검증할 때에 물론 그 양 당선자에 대해서 부동산 내역 가지고 질의응답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 후보자 한 명당 10분 동안 면접을 굉장히 했다고 짧죠. 하거든요. 네네. 이걸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사례는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민주당에서도 이걸 몰랐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지만은 일단 드러난 것만 봤을 때는 이게 아직까지는 뭐 네. 알고도 했다라는 뚜렷한 그런 증거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모르고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고 정치적인 네. 방안, 대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텐데 비례대표 경선이랄까요? 네. 검증 절차를 좀 길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4월에 총선이 있으면 그 전년도 연말쯤에 그렇게 해야지 원래 나중에, 정상이죠. 예, 네. 총선에 임박해가지고 자리 있으니까 좀 빨리 오시라고 영입하는 것보다는 영입을 하더라도 그 전년도에 될 수 있으면 끝내는 게 검증에 참여하는 것은 또 본선에서 국민들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지역구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일찍 확정을 짓고 또 검증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그렇죠. 보고 네. 그거 문화가 고쳐지지 않으면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다고 봐요. 국민들에 대한 예의죠. 검증을 당 차원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그나저나 지금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 제명 절차 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나는 민주당으로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네.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버티는 형국이에요. 왜 굳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버티겠다라는 시간 벌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네. 투쟁을 할 때에 네. 자주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뭐죠? 진짜 사장 나와. 네, 진짜 사장인 민주당이 해줘야 내가 인정하겠다. 네. 더불어시민당은 위성이라서 네. 못하겠다는 것이죠. 아, 근데 민주당도 그렇군요. 지금 뭐 금방 입장은 정리한 것이라서 음. 이분의 거취는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서 활동하기는 거의 네. 불가능해 보이고요. 뭐 제명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사퇴하든지 아니면 무소속 비례대표로 활동하든지 두 가지로 남겨져 있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인데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악재가 쌓여서 여당 좀 불안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네, 지금 통합당에서는 이제 총선 이후에 사과를 하고 사퇴하는 것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청와대에 개입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상을 규명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첫 번째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네. 제가 봐도 만약에 총선 전에 이 사건이 터졌다면 온갖 불필요한 음모론이라든가 이쪽에 피해자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피해자 고통이 심했겠죠. 예, 그래서 더. 그 부분을 네. 피해자나 혹은 상담을 했던 여성단체에서 고려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총선 이후에 터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뭐 음모론을 시계를, 대는 네. 거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 과정에서 왜 법무법인 부상까지 끼어서 했느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한 김장타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